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한 차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사거래일 정도 눌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장중에 강하게 좀 수급이 붙는가 싶다가도 오후장 되면 또 계속 이 윗꼬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결국 위로는 계속 저항에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지금 이 찍어 누르는 지루한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고점 대비 낙폭이 워낙 깊다 보니까 이대로 이제 반등을 끝내고 다시 한번 주저앉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이제 추매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되냐 머릿속에 고민들 가득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한항공통신 앞으로의 흐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자리는 그러니까 냅다 치고 달리는 뭐 앞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일단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이제 먼저 채워주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 가기보다 뭐라고요?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시간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렸죠. 지금 정확히 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거래일째 우하향 조정을 하면서 지루한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제 비추세 구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처럼 힘이 빠진 구간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야 될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지금 세 가지. 이 지루한 조정 뒤에 다음 반등 파동은 과연 존재를 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존재한다면 세력들이 만드는 그 찐바닥은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반등에 대한 형태와 패턴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결국 이 세력들의 다음 패를 미리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철저한 시간 조정 뒤에 터져 나올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우리가 안전하게 진입해서 다음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 가격대까지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동안 대한항공통신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온전히 잘 들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27,900원 이날 찍을 때 이때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엑시트를 한다고 고점을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투매 뒤에 이제 반동이 나올 거다. 급락 뒤에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영상 올려드리면서 그때 이제 짚어드렸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 가격에서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 정말 소름 돋게 터져 나왔고 제가 딱 가이드라인을 쳐드렸던 목표가 이 2만원 여기까지 귀신같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형태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 국면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이번 반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핵심 개념을 하나 더 말씀드렸죠.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수렴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기간 조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주가 고점에서 이탈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강력한 저항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게 이 대한항공통신의 현재 숙제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서는 지지선이 올라오고 여기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이 돌파가 나올 때 그럼 이제 1차 상승 기간 조정 이제 이때가 이제 2차 상승 국면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형성된 그 저점 자리를 보면 그래서 딱 지켜내야 될 이 마지노선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아주 걸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당연히 마지노선 찍었으니까 여기서 단단하게 지지받고 위로 이제 돌려서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바로 장중에 지지를 받고 돌파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지 이 체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분위기 보면은 너무 험악하게 지금 밀리잖아요. 내일 당장 이 돌파가 나오는 게 이제 가능할까? 이게 의구심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만 더 우리가 자세히 뚫어보면 지금 이 시장은 자, 오늘 코스닥 밀렸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고점 치고 뭐 삼성전자도 고점 치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현재 시속 게임. 티커플링 국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쉬고 코스피가 쉬면 이제 코스닥이 또 올라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오늘 대한항공통신만 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스닥 이번에 반등 나온 애들 다 같이 반등 나왔고 다 전부 다 같이 밀렸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딱 차트를 보고 비교를 해봐도 자,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이때죠, 그죠? 15,500원 반등 나오고 지금 사거래일 조정이죠.
똑같이 지금 사거리일 조정이죠. 21선 저항, 21선 저항. 이 대한통신이 코스닥 지수의 발걸음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흐름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표현해드렸습니까? 시소게임이라고 했죠. 시소게임. 코스피가 달리면 또 단기 고점에서 또 짓눌리면서 차익 실현 들어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들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바텀 터치해 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만들 거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한 이 낙폭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크게 밀려버리는 이 하락 파동이 다 나와버리면 여기서 이제 돌릴 때 어떻게 돌린다고 했습니까? V자 반대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 나오면 기간 조정 지루하게 하고 상승 나오고 지루하게 하고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매물 다 소화를 하면서. 지금 대바닥에 1차 반등은 명확하게 발생이 됐고 대한항공통신도 그 자리에서 대바닥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직하게 조정파동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시간 좀 끌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평선 수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환. 이평선 수렴하고 나서 그리고 전환. 그러니까 이 흐름이 똑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항공통신 역시 시장의 흐름대로 고스란히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지수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흐름 역시 오늘 만들어낸 캔들 범위 안에서 좀 지루하게 맴돌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무서워서 물량을 던질 그런 매도에 대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6일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중 과감히 쳐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렸던 거는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이 반등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취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시기죠. 보시면 17,000원대에 돌파될 거니까 쌍바닥 리테스트 이야기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맥점 분봉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는 있다. 결국은 바로 여기서 이제 돌파해야 될 자리에서 돌파가 안 나고 이렇게 이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부 물량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가 바닥에 사서 일단 일부 수익을 챙겼으니까 다시 현금을 쥐었으니까 다시 확실하게 이 재매수를 노려하는 그 타이밍이 이제 언제냐 이걸 봐야 되는데 당연히 머리 위로 이 짓누르고 있는 이 맥점 분봉을 다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할 때 여기를 넘어야지 이제 이 다음 저항 때는 2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저점을 찍고 돌리면 이번에 2만 원이 이제 돌파가 되는 그러니까 2차 본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 시나리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흐름을 보시면은 어때요? 깨지고 나니까 이제 지금 저항을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를 안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종가상에서 안착이 필요한 건데 뭐 장중에 강반등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안착에 실패를 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이제 주가가 좀 더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아래로 밀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자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 차트에 보이시죠? 이때 막 전환이 나올 때 만들었던 갭이 두 개 보일 거예요. 갭이. 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우리 개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주포, 세력들만이 이러한 갭, 공백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이 갭의 하단 라인대가 지지선의 역할을 잘 해주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고 주가가 밀리는데 갭을 맞고 이제 꼬리를 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제 2차 랠리를 시작하겠다는 주포들의 확실한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바로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핵심 본질이 뭐냐면 지금 이 지루한 비추세 구간 시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뒤에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모아서 다시 이 맥점 위로 올라타야지 안착을 해줄 때 그때가 이제 이 15,000원대 그때 이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저점에서 저와 같이 못 사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이 맥점 진입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과거에 우리가 추세를 한번 제대로 먹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때와 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저항을 받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거래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근데 종가상 이렇게 안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가부터 띄우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그 뒤로 추세가 나왔잖아요. 그 뒤로 넥라인 돌파까지 되면서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연출이 되느냐 유지가 되면서 안착을 해주고 이 2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각도가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때와 이제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이 밑에 있는 갭라인을 지지선으로 빠르게 활용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준다면 내일 장중에 이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을 빠르게 회복시켜준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2차 반등 파동이 생각보다 빨리 터져 나올 수 있다. 다시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이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오면 너무 거래가 쉽죠. 꼭 그렇게 무조건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반대로 계속 저항을 맞고 이제 이렇게 밀려 내리는 이 흐름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일단 밀려서 이 밴드에 갇혀 있을 때는 뭐 매매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단 라인 때까지 이제 만약 밀리는 그림을 확인을 하면 그때 이제 이 15,000원 라인에 대해서 보초병을 던져두긴 할 거예요. 보초병을. 왜? 여기서 바로 반등하냐 뭐 사중바닥에 대한 반등이냐 뭐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드린 지루한 박스권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돌파가 되고 다시 한번 이 안착하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비중을 또 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차를 사서 반등을 먹고 나와서 여기서 비중을 실었던 그 전략처럼 똑같이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비중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실으라고 매수 문자를 한 번 더 쌓아 드릴 거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왜 타이밍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재냐면, 거기가 이제 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상당히 지루했었던 이 추세, 조정에 대한 추세, 그러니까 3단 하락 추세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쌍바닥이냐 여기서 엉덩이를 들고 올리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 돌파를 할 때가 이제 다음 추세다. 추세가 발생할 수 있는 극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한강통신의 이 현재의 하락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을 하고 도망쳐야 될 그 매도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력의 패를 잇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매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돌리고 세우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갭을 깨지고 돌리느냐 뭐 이러한 차이일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오늘도 누누이 강조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파놓은 이 마지막 조정의 끝자락에서 확실한 이 찐바닥의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매수 문자를 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 대한강통신 고점권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에게는 이제 평단가를 한번 떨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추매 저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15,000원일 때 저와 같이 뭐 매수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이제 대세 상승 버스에 막차로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맥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 올리기 직전에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이 극저점에 대한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 놓았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 추세가 나와서 매도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15,000원에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2차 상승 추가 파동이죠. 파동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근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